챕터 2입니다. 세포 생명의 최소 단위에서 최대 진실을 보다입니다. 인체는 세포에서부터 시작된다. 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자, 인체는 세포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면 자, 여러분들이 출발이 뭐냐면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합쳐진 그 수정란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 수정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부터 시작한다는 게 그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인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또 바로 세포예요. 인간은 보통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저도 60조를 세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책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 절반 이상인 30조 개가 보통 그 핵이 있는 진핵세포고요. 그리고 적혈구나 이런 것들은 핵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절반 이상은 어떻게 돼요? 그 세포 하나가 조건만 잘 맞는다면 새로운 여러분과 쌍둥이 같은 인간을 만들 수 있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포의 생성물입니다. 뭐 세포하고 대사물들이 생성물들이죠. 그 다음에 체액입니다. 자, 혈액이나 림프액 등 이런 체액이 순환하는 액체를 얘기합니다. 자, 세포는 단지 구조적 구성 요소일 뿐 아니라 기능 단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 세포 하나가 한 가지 일을 하지 못해요. 인체는 너무 큰데 세포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기능들을 합니다. 이걸 조직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게 더해서 연관된 일을 합니다. 이걸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크게 연관돼서 하나의 전체적인 생명의 한 파트를 맡으면 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조직, 세포에서 출발한 게 조직, 기관, 계통으로 갑니다. 자, 인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리작용, 에너지 대사, 단백질 합성, 신호 전달, 그다음에 면역 등,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모든 생리작용은 결국 세포 내부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생화학적 과정의 결과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는 건 뭐다? 세포다 그것입니다. 자, 세포의 핵심 사항은 첫 번째는 세포는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의 혈중태를 결정하고 조직과 기관을 형성합니다. 뭐 당연하죠. 아까 세포가 조직이 된다 그랬으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단위별로 어떻게 돼요? 생명 유지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주체입니다. 왜? 세포화에서 모든 그 생리 활성이 일어나니까요.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스스로 복제하고 재생하는 능력을 갖추어서 성장과 손상의 복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건 다세포 생물들에 관한 거죠. 협력과 상호작용입니다. 수많은 세포들의 협력과 상호작용으로 인체가 유지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끼리 모이면 10명만 모여도 의견이 모이기 힘들잖아요. 10명이 아니라 3명만 돼도 그렇고 심하면 2명에서도 의견이 안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인체는요. 60조 개의 세포들이 있어요. 다 개별적인 생명체거든요. 이 60조 개의 세포들이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협력하고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인체가 건강이 유지되고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세포에 시작해서 세포로 귀결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생명 탄생의 진화와 생명 탄생과 진화의 긴 여정이거든요. 저는 이거 갖고 오늘 꽤 많은 시간을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저와 같이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의 세포를 보는 눈, 세포의 기능들을 보는 눈, 이런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이 한 페이지 읽어도 한 2, 3분밖에 안 걸리는 것 같고 저는 글쎄 10분 이상 할 예정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지구 탄생은 한 46억 년 전에 만들었다릅니다. 그리고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했어요. 언제? 40억 년 전에. 이때 생긴 거는 어떻게 돼요? 핵이 없는 그냥 DNA, 염색체만 있는 원핵세포라 그래요. 그 원핵세포가 태어났어요. 자, 이 원핵세포가 생기기 이전에 저는 바이러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바이러스는 원핵세포보다 훨씬 더 간단한 구조거든요. 우리가 구조론을 할 때도 간단한 것이 만들어지고 나서 좀 복잡한 것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원핵세포도 어때요? 바이러스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고 그 중에 일부가 진화해서 원핵세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바이러스는 생명체 내에서 생명활동을 하는 거지 생명체 외부에서 생명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생명체가 있고 난 다음에 그 DNA들이 분해돼서 바이러스가 된다는 정설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유튜브를 봤더니 그게 있더라고요. 태초의 바다, 생명이 탄생하기 이전의 바다는 지금과는 다른 바다인 거죠. 거기에는 무한한 그런 그 정말로 유기물과 무기물이 잔뜩 녹아있는 그런 거고 온도도 뜨거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화학적인 거로 결합하다 보면 우연히 어떻게 돼요? 이런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놈들이 더 결합을 해서 원핵세포가 만들어져요.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몇 년이다? 6억 년이다. 6억 년이란 장구한 시절이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볼까요? 40억 년 전에 생명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20억 년에서 조금 전에 그 원핵세포에 미토콘드리아가 들어가서 공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포도당 하나를 분해할 때 2개 ATP밖에 안 나오던 것이 미토콘드리아가 들어가서 공생하면서 어떻게 돼요? 몇 개가 생겼냐? 36개 ATP가 나와요. 즉 18배 에너지가 아주 왕창 나오는 거죠. 그 왕창 나오니까 이놈들이 어떻게 돼요?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포를 키워요. 그래서 아까처럼 어떻게 돼요? 100배, 1000배, 10,000배까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세포의 기능들이 다양해지죠. 세포가 더 충실해져서 땅글땅글해지는 거죠. 거기까지 걸리는데 20억 년이 걸렸어요. 20억 년, 자그만치. 자, 그리고 나서 이 다세포 생물로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10억 년입니다. 자, 진핵세포에서 다시 그것이 하나의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 가는데 10억 년이 더 필요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지구 탄생에서 6억 년 정도의 장구한 시절을 걸렸어서 비로소 원핵세포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어떻게 돼? 다세포 생물로 출발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30억 년이에요, 여러분들. 정확히 다세포 걸렸습니다. 6, 5, 32년이니까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무생물에서 생명체를 만드는 것보다 생명체에서 다세포 생명체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명체에서 무생물의 생명체를 만드는 것은 훨씬 어렵고 생명체를 만드는 게 다세포 세포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쉬울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다세포 생명체가 돼서도 바로 확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한 5억 년이 지난 후에 캄브리아 대생명 폭발이라는 게 있거든요. 갑자기 어떻게 돼요? 지구상에 다양한 생물의 종들이 막 생성이 된 거예요. 다세포 생물이 어느 정도 생물의 분화까지 걸리는 데까지도 어떻게 돼요? 4억 6천억 년, 약 5억 년이 걸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40억 년 전, 그러니까 무생물에서 생명체를 만드는데 6억 년 걸렸죠. 자, 그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로 가는데 이때 제일 큰 역할을 한 것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렇게 해서 20억 년이 걸렸어요. 진핵세포에서 다세포 생명체로 가는데 10억 년 걸렸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틀을 거쳐서 대폭발이 일어난 지 5억 4천만 년 전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4억 6천만 년이 걸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지금 설명한 것들이요. 그 캄브리아 생명 대폭발의 생명의 진화에서 굉장히 우리는 신비라고 그러는데 이때 어떻게 돼요? 5억 4천만 전 고생대 캄브리아가 시작할 무렵입니다. 약 35개의 새로운 생물문이 갑작스럽게 출현했어요. 이는 어떻게 돼? 단순히 지구 외적 환경 변화가 아니라 세포 자체가 진화 과정에서 그것들이 숙성될 만큼 숙성되다가 갑자기 빵 터진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꽃망울에 있다가 어떻게 어느 시간 되면 일시에 탁 터지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그 DNA가 충분히 어떻게 돼요? 준비가 다 되고 나서 그 다 준비된 데서 거기서 조금씩 바뀐 것들이 어떻게 돼? 어떻게 보면 한 35개 생물 문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캄브리아 대트까지 그러면 어떻게 돼? 실질적으로는 생명이 만들어져서 지금 같은 고동도를 만들기까지 캄브리아 대폭발까지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35억 년이 걸린 거예요. 약 뭐냐면 6배의 시간이 걸린 거죠. 자, 또 다른 걸 볼까요? 자,
그 세포의 진화에 가장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죠. 어떻게? 다세포 진화. 자, 생명탄생 6억 년 걸렸어요. 다세포 진화로는 30억 년 걸렸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자, 단세포 생물에서 그 다음에 원핵세포에 진핵세포인데 20억 년 걸렸어요. 자, 이때도 뭐냐면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큰 역할을 아까 설명했죠. 에너지가 갑자기 18배 생성이 되니까 세포가 커지고 튼튼해지고 단단해졌어요. 근데 그것이 또 다세포가 한 10억 년이나 더 걸렸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세포 생명체는 그냥 세포 두 개가 붙어 있는다고 해서 다세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다세포가 돼서 세포가 커지면 어떻게 세포의 기능이 분화가 돼요. 세포의 기능이 분화가 되면 그 기능들이 어떻게 돼요? 자, 가가지고 저절로 어떻게 돼요? 그것들 자기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세포 안에 모든 기능이 다 축약돼서 들어가가지고 그 세포들이 자기가 필요한 위치에 가서 어떻게 돼요? 그 기능을 발휘해서 그렇게 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세포가 다 커지면서 그 다양한 기능들이 어떻게 돼요? DNA 속에다 새겨져 있어야지만 다세포 생물이 가능한 거예요. 자, 원핵세포라고 핵이 단단해지기 시작해서 단세포 생물 커지면서 어떻게 돼? 그 다음엔 다세포 생물로 되는데 그것들이 다 하나같이 다 짝짝짝짝짝짝짝 만들어지는데 15년이 걸린 거예요. 진핵세포에서 캄브리아 폭발까지 또 다세포 생물까지는 10억 년이 걸린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돼요? 다세포로 진화하는 것이 쉬운 작용이 아니에요. 왜? 그 많은 기능들을 하나의 세포마다 다 새겨서 어떻게 돼? 그것들이 퍼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 각자 가서 자기가 그것들을 다 발휘해서 거기에 맞게끔 분화되는 것들이 조절하는 것들이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것이 생명체를 만드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 소리는 뭐냐면 더 어려웠다 그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볼까요? 동물이 식물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죠. 우리는 잡식성이라 동물도 먹고 식물도 먹죠. 근데 초식동물들은 식물만 먹죠. 또 육식동물들은 또 동물만 먹는데 육식동물도 사자도 어떻게 돼요? 약간의 초식을 한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초식동물을 먹었을 때 내장에서 있는 소화된 그런 그 내장에 있는 그런 식물의 소화물들을 또 먹는 데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가 살면서부터 그냥 식물을 먹고 살았으니까 동물들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또 뭐냐면은 초식동물들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당연히 그런 것처럼 생각하죠. 왜? 다윈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거, 사과잎 떨어지는 거는 다윈뿐만 아니라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알았었고 지금의 모든 사람들도 압니다. 그렇지만 다윈만이 왜 그것이 떨어지는지를 고민했고 그 고민 속에서 찾아낸 것이 어떻게 돼요? 만리인력을 찾아냈잖아요. 물리 가장 기본인 만리를 찾아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식물을 먹고 산다고 생각하지 왜 그렇게 먹을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생명의 과정을 이렇게 전혀 공유하지 않는 새로운 괴 생명체하고 여러분들하고 그것을 먹고 여러분들이 병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40억 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다세포 생명체가 탄생하기 이전에 시아노박테리아가 다시 공유를 합니다. 공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 시아노박테리아가 광합성을 하니까 어떻게 식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자, 생명이 탄생한 역사에서 식물이 분화되는 데까지 30억 년이 걸려요.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런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진화는요. 무생명체에서 생명체 만드는 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전화죠. 이것이 지구 전체에 골고루 일어난 게 아니고요. 정말 우연히 거쳐서 딱 하나가 원핵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원핵세포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생명체에 분할을 하죠. 그래서 수십만 년 동안 수억 년 동안 어떻게 지구를 다 점령을 하죠. 그러면서 걔들도 약간 또 분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 중에 한 박테리아에 어떻게 돼요? 다시
미토콘드리아가 들어가요. 그게 20억 년 전이에요. 그래서 진핵세포로 살아요. 하나의 세포가 진핵세포로 바뀌는 거예요. 그 많은 원핵세포가 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의 세포가 진핵세포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진핵세포도 이렇게 막 번성을 하죠. 그러면서 그놈도 어떻게 돼? 종류 좀 나눠지겠죠? 자, 그 나눠지고 어떻게 진핵세포 중에 단 하나의 세포가 어떻게 해요? 다세포 생물체가 되는 거예요. 다세포 생물체가 되고 그 동시에 거의 다세포 식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까지 어떻게 돼요? 쭉 가면 결국은 하나예요. 자, 다세포 생명체 생탄생도 그것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식물과 동물은 결국 어떻게 돼요? 40억 년의 생명의 역사 중에 30억 년이 다세포 생물로 분화되기 전까지는 같은 생명체였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포의 대사가 동일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포의 대사가 동일해요. 그놈들도 TCA 사이클이 있고요. 저희도 TCA 사이클이 있어요. 세포의 대사는 세포 차원에서 보면 똑같이 같기 때문에 세포 대사는 다 똑같아요. 뭐가 다르냐? 자, 식물로 분리되고 동물로 진화하면서 분리된 이후에는 다른 것들이 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는 다를 수가 있어요. 식물은 광합성을 하니까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육이나 신경들이 발달을 안 하죠. 동물들은 어떻게 돼요? 먹일 끊임없이 찾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움직이는 쪽으로 근육과 신경들이 발달을 하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포 대사에서 필요한 것들은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의 진화 이후에 생긴 기관들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은 서로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식물들을 먹어도 탈이 없이 영양분으로 쓰고 식물에 있는 특수한 성분들을 또 약으로도 쓸 수 있고 또 그 성분들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 까먹지 마세요. 자, 생명의 역사 40억 년 중에 30억 년은 식물과 동물이 같은 세포였다는 거죠. 같은 박테리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4분의 3의 그 역사가 서로 공통된 요소가 있으니 어떻게 돼요? 그 세포의 기능도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세포의 대사물도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대사물들을 어떻게 돼요? 인간이 먹고 소화시킬 수 있고 인간이 먹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식물도 여러분들이 길가에 꽃을 핀 그런 식물들, 풀들한테도 여러분들이 고맙다고 얘기해야 돼요. 아, 그들도 어떻게 돼요? 30억 년 전, 그러니까 10억 년 전에는 나와 같은 존재였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식물류의 항바이러스제. 제가 뭐 그런 것들 많이 연구하잖아요. 그 식물류의 항바이러스제가 동물에 효과가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핵심 원리 40억 년 전에 최초의 박테리아가 탄생할 때도 아까 그랬잖아요. 원시 바이러스가 존재했습니다. 원시 바이러스가 먼저 생성이 되고 원시 박테리아가 생겼을 겁니다. 그때 원시 바이러스에 어떻게 돼요? 원시 박테리아가 감염이 됐어요. 당연하죠. 모든 바이러스가 원시 박테리아에 감염되지 않지만 그때도 수많은 종의 바이러스가 있을 거고 그 중에 어떻게 돼요? 박테리아한테 감염을 일으키는 것들이 조금 더 우월했겠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돼요? 감염되지 않는 것들은 바이러스가 살아남을 수가 없죠. 존재할 수가 없죠. 살아남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는 반생명체이기 때문에 산다 죽은다가 아니라 활성이 있다 없다로 구분하니까요. 그 자체가 있을 수가 없겠죠. 왜? 이 세상에 효소들이 많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원시 박테리아는 살아남기 위해서 몸 안에 항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놈도 생명체가 살아야 되니까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원시 박테리아 안에 어떻게 돼요? 원시 바이러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항체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것들을 억지에 지가 살아가니까요. 그렇게 생성된 항바이러스가 어떻게 돼요? 자, 원시 박테리아가 어떻게 돼요? 진핵 박테리아가 되고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로 식물 동물 나눠지고 또 분화될 때 어떻게 돼요? 그 바이러스도 같이 따라갈 겁니다. 식물과 동물의 진화 같은 걸로 똑같이 따라가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자, 이 여러분들 그 박테리아 바이러스의 그 염색체는 어떻게 돼요? 기다랗게 되어 있는데 염색체들 가운데는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겉에가 제일 끝에 부분들이 말단 부분이 잘 바뀌거든요. 그래서 말단이 바뀌면서 변이가 되는 거예요. 가운데가 바뀌지 않아요. 그 가운데가 바뀌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자,
원시 박테리아에 감염했던 원시 바이러스가 그때도 바이러스 부족하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옆에가 변이가 되고 새로 끼면서 바이러스도 진화를 하겠죠? 근데 자 원시 박테리아 때 생겼던 항체는 어떻게 돼요? 원시 바이러스 부분의 기능을 억제하는 거잖아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원시 바이러스 부분은 바이러스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바이러스의 복제나 왜? 처음부터 바이러스 복제가 원칙이니까 바이러스 복제나 이런 바이러스의 그런 바이러스가 영위할 수 있는 반생명체적 생명 활동의 영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면 원시 박테리아도 어떻게 돼요? 박테리아 생성하는 그 항체도 어떻게 돼요? 원시 바이러스의 생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부분에 작용해서 바이러스를 억제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 변이되는 그런 부분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식물유래 항바이러스제가 동물의 효과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까지 설명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바이러스들은 어떻게 돼요? 그 원시 바이러스 부분이 공유하는 바이러스들은 다 들을 수밖에 없어요. 식물과 동물이라는 개도 뛰어넘는데, 그쵸? 인간 종끼리, 그 다음에 그 위에 다른 종끼리, 아니면 동물종 전체에도 어떻게 돼요?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 박테리아 부분에서 30억 년을 공유하는 동안 어떻게 돼요? 그 긴 역사가 박테리아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원시 바이러스의 항체들을 정말로 열심히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왜 그 항바이러스가 이젠 페니실린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항바이러스가 만들어졌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새로 생길 신종 바이러스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저 시베리아 벌판, 남극 대륙, 그다음에 북극의 얼음 속에 갇혀 있는 우리도 모르는 고대 바이러스에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식물에서 유래하는 항바이러스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 식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놈이네요. 그렇죠? 왜? 인간의 그 세포와 그 세포가 만들어지기까지 30억 년의 세월을 같은 그 종의 박테리아로 생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요. 자, 세포의 진화의 핵심 진실입니다. 세포는 하나에 출발합니다. 자, 뭐냐면 이 세포 하나에 출발하는 건 마찬가지로 뭐냐면 원시 박테리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큰 대변력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단계말로도 하나만 바뀐다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지금 우리 생명체도 어떻게 돼요? 다세포 생명체는 어떻게 돼요? 수정란이라는 세포 하나에 출발해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를 만들잖아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다세포 생물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손톱세포, 위장세포,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잖아요. 그 다양한 기능을 하는 그 세포들이 겉에서 보기엔 다 다르게 보일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 안에는 모두 같은 유전 정보를 공유하는 세포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어떤 세포도 어떻게 돼요? 사항만 잘 만들면 나랑 똑같은 쌍둥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세포들이라고 하죠.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 세포 하나가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그리고 이 세포들은 어떻게 돼요? 특정 조건이 맞으면 그러면 각 세포로 독립적인 세포가 어떻게 돼요? 분화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생명이 처음 탄생하는 것보다 어떻게 돼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다세포 생명체로 진화하는 과정이 더 어렵고 그 다음에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세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결국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어떤 걸 얘기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LAFC의 손흥민이라고 아주 여러분들도 다 알고 전 세계가 사랑하는 축구 선수가 있죠. 자, 축구 선수 손흥민 따라할 수 없는 범인들이 따라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한 축구 기술을 갖고 있는 위대한 선수예요. 그렇지만 그
친구의 어떤 기능들도 어떻게 그러면 세포 하나하나가 기능을 잘 하게끔 돼야 되고요.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서로 교류해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새로운 것들에 뭐 남들이 못하는 기술들을 발휘하는 거죠. 그쵸? 또 다른 선수가 있어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대통령으로 유명한 이재명 대통령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돼요? 또 나라의 대한민국의 수장이 돼서 대한민국을 또 잘 다스리고 있잖아요. 자, 기능으로 보면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생명의 여기서 역할을 보면 세포 하나가 아까 10가지 생명의 기본 조건들을 하는 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분화돼서 어떻게 돼요? 저랑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런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자 손흥민, 이재명, 제가 옛날에 코로나 걸렸다 싶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일 동안 되게 힘들게 앓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자기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손흥민 선수는 축구를 못하는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나라를 통치하는 데 좀 지장이 있는 거죠. 저는 약사로서의 역할이 지장이 있는 거예요. 기능들이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 세포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당연한 건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를 억제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능이 서로 다르지만 바이러스를 억제해서 그것들을 병에서 이겨내면 자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치료라는 것은 이 세포의 기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축구선수 역할을 못하니까 우리 몸에 축구선수 역할을 하는 것들을 더 강하게 약을 줘서 다른 것들이 축구선수 활동을 만드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역할들은 어떻게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못하면 다른 세포들 하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못하면 저 역할 할 수도 부추겠죠. 저야 대신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상관없겠지만 손흥민이나 이재명은 어떻게 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 몸의 다양한 세포들도 결국은 병이 들면 어떻게 돼요? 그 조직 단위에서 병이 생기거나 전체적으로 병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결국 어때? 세포 하나를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병든 것들을. 저는 그것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생각을 해요. 바이러스를 없애는 건데 그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셀 이즈 가드. 야, 이건 내가 2번이나 써먹네요. 세포는 어떻게 생명의 신인 그 자체라 생각하죠. 자, 46억 년 동안 무생물의 생명을 창조하고 수십억 년의 전야를 거쳐 다양한 형태로 분화하고 발전한 세포입니다. 결국 세포가 그 안에 어떻게 돼요? 다세포 생물의 모든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 생명의 역사 흔적도 모두 새겨 있는 거죠. 맞죠? 그렇죠? 45억 년의 긴 시간 동안 생명을 창조하고 유지하고 진화하고 많이 하네. 생명을 창조하고 유지하고 진화하고 자신을 거듭난 세포야말로 진정한 생명. 그렇죠? 40억 년 동안 생명의 띠를 연결한 이 세포가 어떻게 돼요? 저는 신이라고 생각하죠. 생명을 창조하고 유지하고 진화하고 거듭나게 하는 존재. 그게 바로 세포입니다. 세포 여러분들.